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습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육아도우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과 검찰의 처분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습지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어 도심 내 습지로는 처음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습지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가득하고 담당 기관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습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일대 황룡강을 따라 조성된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장록습지입니다. 습지 옆 산책로를 따라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 금지 안내판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어 있으나 마나합니다. 산책로 아래에도 비닐이나 주사기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습지로 내려가 봤습니다. 일회용 음료컵부터 유리병 등 작은 쓰레기들이 빼곡합니다. 나무에는 자동차 의자까지 걸쳐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고 위생상에도 안 좋고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아요. 국가보호습지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모여 지난해 수거한 쓰레기만 17톤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장록습지 관리 인원은 단 3명으로 축구장 380배 크기의 습지를 제대로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6천만 원 가까이 들여 CCTV 15개를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계적 관리와 훼손지역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이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록습지는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야생생물과 곤충, 식물 등 820여 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2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가 100억 원을 들여 이 장록습지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쓰레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화순군이 적벽을 둘러볼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순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 적벽 망향정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하루 7차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는 선착순으로 탈 수 있고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버스 투어는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이고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열흘 연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 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일명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다음 달 열리는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그동안 여러 이견으로 무산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 소위에 통과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에타 면제,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공항법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남은 쟁점 문제도 오늘 집중적인 좀 토론을 통해서 가급적 좀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야는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광주군공항 특별법도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광주 대구 지역은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주군공항 특별법도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관련된 군공항 법하고 광주법을 거의 차이 없이 맞춰진 법안이기 때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문을 내고 군공항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호소에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과 함께 또 4월 4일 전에 함께 이 국방위 법안심사에서 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촉구하는 일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상임위는 국방위, 대구 경북 신공항의 상임위는 국토위로 다루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루는 국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100%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구청 소속의 육아도우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를 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해당 도우미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의 실수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가정집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잡고 뒤로 냅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아이를 들어서는 앞으로 내치듯 굴립니다.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쿵 찢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런 식으로 내려 찍듯한 모르겠어 놀이인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한 거거든요. 좀 화가 많이 나고 막 흥분하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광주 동구청에 간접 고용된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는 지난해 4월 도우미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구청과 합동 조사를 벌였고 아동학대 판정위원회에서는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동학대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했었고 이걸 토대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도우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지 못한 부모는 광주고검에 검찰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라고 항고했고 검찰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된 항고 사유서를 본 부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삼은 광주 동구청 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서가 이상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이는 MRI 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서에는 검사를 받은 걸로 돼 있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실 아닌 거를 멋대로 써놓은 거니까 너무 황당하고 또 지금 거의 1년이나 시간도 들어가고. 이에 대해 구청 직원은 단순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 대한 좀 검사를 했다고 해서 머리 검사 생각하니까 이제 MRI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실수로 잘못 적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의견을 낸 점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MRI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여전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웠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비롯한 40개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보호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은솔 판사는 2012년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상대로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렌터카를 추락시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9년간 잠적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2명의 목포시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대면 시정 질의에 나선 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박유정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목포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적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의료원의 장애인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정부 공모에도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친화 성을 가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에 대한 노력을 하고요. 시정질문 첫날 질의에 나선 의원은 단 2명. 본회의는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튿날 역시 대면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1명뿐. 서면 질의를 한 1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목포시 의원 가운데 18%만 시정 질의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목포는 지금 전국체전 준비와 시내버스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질이라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며 민생 현안을 외면한 목포시의회. 1년 회의 일수를 늘려놓고는 슬그머니 주말과 휴일로 일수를 채워넣는 꼼수를 부린 목포시의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며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줬다는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가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여수항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의 여수항 역할을 통해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항은 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무역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여수항의 개항 시점을 두고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역사 속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개항을 선포한 1951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항 시점에 대한 지역 내 소모적 논란보다는 올해 여수항 100주년을 여수항의 과거 역사를 반추해 미래 100년 청사진을 그려가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항은 무역항에서 해상 관광 거점항으로 그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류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의 신북항이나 신항 쪽은 앞으로 관광객들을 들고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개념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박람회장 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여수시는 다음 달 1일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밑그림이 제시됩니다.
여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확장하고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가기 위한 청사진이 처음 공개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박람회장 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 사업과 여수항 항계 확장 등 굵직한 사업 계획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수인들의 삶과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는 여수항.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수항의 기능도 역할도 바뀌고 있지만 언제나 여수항은 지역민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개항 시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여수항의 100년 미래를 그려가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다고 하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왕인박사. 박사의 탄생지인 영암 성기동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간자키시의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와장부터 석재, 목재까지 모든 건축자재를 일본 현지에서 들여왔고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달한 건축 비용은 일본 간자키시에서 부담했고 왕인문 준공 검사와 현판 설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석공, 기와, 목공, 기와, 미장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암군이 왕인박사 유적지 내 백제문을 일본 간자키시에 똑같이 건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건축 양식과 자재로 우리나라 기술자가 현지에서 직접 건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왕인박사를 기리는 백제문과 왕인문이 한일 양국에 세워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영암 왕인문화 축제에 맞춰 일본 간자키시 방문단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에게도 왕인문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운영 8년 만에 재분리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구원 이사회는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독립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고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지만 2007년 한 차례 분리된 뒤 2015년 다시 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덕남정수장 밸브 사고로 벌어진 단수 사태로 인해 영업 피해와 저수조 청소, 필터 교체 등 모두 186건, 1억 3천만 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신청 서류 등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오는 5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비상... 고흥군이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견학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제13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기간에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다음 달 1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과 가족 단위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별난 우주여행 웰컴 투 고흥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오는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가량이고요. 오후 3시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극심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광주에서는 열흘 연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1도로 어제보단 3, 4도가량 낮은 기온이겠지만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의 기온 5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담양 7도 안팎으로 아침 출근길 큰 추위 없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